자, 오늘은 행복을 증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업 목표, 생각 열기,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 정리,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수업 목표,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안다. 생각 열기,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세요? 혹은 불행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이 불행하다는 이 감정이나 느낌을 해소하는지, 또 나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있다면은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참고 영상 보고 이야기 마저 나누도록 할게요. 절박한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거죠. 근데 스스로한테 이런 답을 찾아낸 것 같아요.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연기하고 싶어서 미친 듯이 달려들었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질문하셨던 상규 씨 꼭 찾아봐야 됩니다. 예,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한테 위안을 얻었어요. 괜찮아. 하고 싶은 거 해. 어떻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봐. 라고 스스로한테 허락을 하고 용납을 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오면 저도 그랬습니다. 러시아에 갔는데 첫 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러시아 선생님한테 말을 배워서 무슨 말을 했냐면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라는 말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시를 하나 주시면서 이게 어떤 철학자가 쓴 시인데 이거를 공부해와라 그래서 시를 공부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힘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죠. 힘들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됐어요. 힘들 때와 힘들지 않을 때가 얼만큼씩 있지? 거의 50%인 것 같고요. 좀 더 생각해 보면 즐거울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힘든 시간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알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정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게다가 이 정서는요, 정말 재미있는 얼굴들을 하고 있죠. 이 감정과 정서를 그런데 우리는 20세기에 너무나도 푸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감정적인 것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일상생활의 언어만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화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 나한테 감정 있니?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너 나한테 정서를 느끼니? 라는 말이니까요. 사실 그렇지만 아무도 그렇게 쓰지 않으시죠? 너 나한테 불만 있냐라고 받아들이십니다. 일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하니까 안 되지라는 표현을 쓰지, 일을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니까 실패하지라는 표현은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감정과 정서를 푸대접했죠. 자, 그런데 이 감정과 정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는 굉장히 상당 부분 다르다는 거죠. 부정적인 정서는요, 타고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요, 아파하고 불편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할 수 있죠.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우 참 예쁘다, 기쁘다, 아름답다, 심지어는 이야 신난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정서는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상당 부분 후천적으로 발달시키는 거죠. 뇌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는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타고난 것들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뇌는 바깥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앞쪽으로 갈수록, 이걸 전두엽이라 그러죠. 바깥쪽으로 그리고 앞쪽으로 갈수록 후천적인 것들을 담아놓죠. 재밌는 건 뇌의 안쪽과 뒤쪽에서 부정적인 정서들을 대부분 담당합니다. 그리고 앞쪽과 바깥쪽에서 긍정적인 정서들을 담당하죠. 이건 중요한 의미를 던집니다. 합리적일 필요 없는 인간은, 혹은 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인간은 감정과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정적인 정서는 타고나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행복과 긍정을 만들어내는 그 좋은 정서들은 철저히 내가 후천적으로 노력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그리고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행복의 핵심은 기분이 좋은 것, 즉 유쾌한 긍정 정서를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행복이 중요한 이유는 유쾌한 긍정 정서를 추구하고 불쾌한 부정 정서를 회피하려는 기본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쾌한 긍정 정서가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자극 상황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불쾌한 부정 정서는 개체의 생존과 적응을 위협하거나 손상시키는 상황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으면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요. 긍정 정서는 인지 기능과 창의력 증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 정서는 능동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을 촉진하게 됩니다. 긍정 정서는 인간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고, 긍정 정서는 부정 정서의 유해한 영향을 해독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습니다. 긍정 정서는 면역 기능도 강화시키고요, 신체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긍정 정서가 많을수록 좋고 부정 정서는 적을수록 바람직할까요? 저명한 긍정심리학자인 에드 디너에 따르면 행복 척도에서 10점 만점에 응답한 사람보다 8점 정도에 응답한 사람이 더 높은 사회적 성취와 정신건강 수준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마셜 로사다에 따르면 성공적인 사회적 적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부정정서보다 긍정정서를 3배 이상 경험을 했지만, 긍정정서가 부정정서보다 11배 이상 더 많으면 오히려 개인의 적응 수준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관련 영상 하나만 보고 이어서 매트릭스는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정정서는 생각과 행동의 폭을 넓혀서 개인이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하게 만든다고요. 부정정서는 위험을 알리고 주의의 범위를 좁혀서 위험 신호에 재빨리 대처하도록 돕는 기능도 있어요. 긍정정서는 안전함을 알려주는 신호로서 미래의 대처 역량을 확장하고 증대하도록 돕습니다. 즉, 긍정정서는 현재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역량을 확장하여 축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긍정정서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것은 행복의 근간이자 성공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죠. 행복과 성공의 인과관계, 즉 행복하기 때문에 성공하는가 아니면 성공하기 때문에 행복한가의 문제는 긍정심리학의 분야에서는 오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의 결과들은 긍정정서 속에서 의욕적으로 일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성공적인 수행 성과를 나타내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즉, 확장 및 축적 이론은 긍정정서를 지닌 행복한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역량을 확장함으로써 성공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기분이 좋으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행동도 적극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10가지 행복 증진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볼까 합니다. 인간관계를 깊이보다 더 넓게 확장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필요에 따라 명상도 하고, 행복 경험을 회상하는 것, 목표를 추구하는 것, 글을 쓰는 것, 축복을 헤아리는 것, 감사함을 표현하라는 것, 강점을 발견하여 그것을 활용하는 것, 친절을 베풀라는 것. 이 10가지가 실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10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꼭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사람은 긍정정서를 느낄수록 행복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이나 정서는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거나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부정정서도 행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해요. 따라서 긍정정서를 충분히 느끼면서 부정정서를 본인이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끝으로 아마 심리학 수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네, 동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끝으로 김미경 쇼에서 하기 싫은 30%에서 결판을 내라 라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럼 진짜 안녕. 유정 감독의 두 가지 히든 탤런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한번 저한테 크게 꿈을 크게 소리를 질러서 얘기해봐요.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꿈이 뭐예요? 좋아. 대부분 뭐뭐 하기 혹은 의사, 변호사, 뮤지컬 감독,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명사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10살짜리가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 의사라는 명사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얼마나 멀리 있어? 20년 후에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누구 하나 일어나 봐요. 거기 일어나 봐. 좋아. 꿈의 명사야. 저 사람이 의사야. 나는 의사가 되기로 10살 때부터 생각했어. 그럼 어때? 명사가 나한테 걸어오게 해요. 내가 꿈이 의사라는 명사한테 내가 걸어가게 해요. 그렇지. 맞지? 내가 저 꿈으로 걸어가야 돼. 걸어가야 돼. 자, 가다가 멈추면 안 되죠? 계속 걸어가야 되죠. 얼마나 걸어가야 돼요? 거의? 예, 내가 꿈을 가진 후 최소 15년에서 20년을 걸어가야 돼요. 중간에 별별 일이 다 생기죠. 자, 이제 의사 앉아도 돼요. 자, 이렇게 열심히 내 꿈으로 다가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장유정 감독으로부터 뭔가 두 가지를 배웠어요. 뭐냐면 장 감독도 어렸을 때부터 나 감독이 될 거야, 연출가가 될 거야, 무대에서 서고 싶어라는 생각을 했고 그 꿈을 향해서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끊임없이 계속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그 긴 명사의 여정까지를 참아내면서 걸어왔을까? 그 두 가지 비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꿈이란 3대 7이다. 예, 여러분 원래 꿈이라고 생긴 모든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거 70%와 내가 무지 하기 싫은 30%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죽어라고 싫어하는 그 30%를 뚫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70%로 못 가요. 자, 오늘 제가 오늘 여기 서서 강의하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강의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강의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강의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강의 준비하는 거 좋아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얼마나 고역스러운지 알아요? 자, 오늘 내가 장유정 감독에 대해서 히든 탤런트 2개를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한 일은 뭐냐면 우리 직원 컨텐츠 팀과 같이 이틀 동안 회의하면서 가장 겹치지 않고 가장 그래도 요즘에 신선한 컨텐츠로 뭘 해야 되냐. 그럼 이걸 3대 7이라는 기법으로 이걸 용어화하자. 용어화해서 에피소드는 이런 걸 넣자. 다 한 다음에 깨알같이 다 쓴 다음에 리허설 3번, 4번 하면서 원고를 몇 번 수정하고 그리고 나서 아주 자연스럽게 10번 정도 리허설하고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합니다. 자, 이게 재밌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나 누워있고 싶다고요. 하기 싫다고요. 장유정 감독도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작품이 무대 위에 쫙 올라가는 거 보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 그죠? 좋아하는 70%를 위해서 장 감독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30%를 해요. 그 30%가 뭔지 아세요? 작품 구상하기, 작품 쓰기, 죽고 싶어. 장 감독의 창작 노트를 내가 몰래 훔쳐볼 기회가 있었거든. 이렇게 써있어요. 난 바보인가? 난 머리가 나쁜가? 정말 죽고 싶다. 이렇게 너무 괴로움이 다 토로돼 있어. 너무 힘들어갖고. 왜? 창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써있더라고요. 여러분 죽고 싶은 30%를 내가 너무나 하기 싫은 30%를 뚫어야 내가 좋아하는 70을 가져주세요. 다 좋아하는 거 해요. 아무나 다 하게. 여러분 보세요. 살 빼는 거 좋죠? 아, 지금 또 우리 살 빼느라 고생했어. 엄청 뺀 거라면 저기 20kg를 뺀 거래요. 아,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는 진짜 그렇죠. 이랬었어요. 근데 살을 딱 뺐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수경 씨한테. 어머 너무 예쁘다. 어머 너무 공주 같아요. 자, 우리 왜 살 빼고 어디 나가면 뭐라 그래? 야 너무 예쁘다. 너 10kg 뺐어? 예술이야. 진작 빼지. 너무 예쁘다. 이럴 때 우리 어때? 막 신나지? 너무 신나잖아. 나 살 뺀 거 같고 막 그리고 살 빼면 있잖아. 집에 못 있는다. 우리 딸 보니까. 이 명품 몸매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집에 못 있어. 집에 있는 건 죄래. 나가줘야 된대. 자, 이수경 씨가 이렇게 살을 뺐을 때 얼마나 신나요. 근데 이수경 씨가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뭔지 아세요? 새벽 6시, 7시에 일어나서
헬스클럽 가서 하루 2시간 운동하기는 죽기보다 싫어. 좋은 거 다 아는데 못 한다고. 7시에 헬스클럽 못 간다고. 그래서 못 빼는 거라고, 살을. 꿈은 이런 거라고요. 이해 갔어요, 뭔지? 네. 나는요, 나만 이렇게 상태 이상한 줄 알았어요. 나도 원래 이렇게 강의하는 게 이렇게 좋으면 강의 준비하는 것도 막 가슴이 뛰고 신나고 막 이래야 정상 아닌가? 나는 죄의식이 다 있었어요. 나 되게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내 꿈인데 왜 이렇게 하기 싫을 때가 있을까? 진짜 나 의문을 가졌거든요. 제가요, 그 가야금 명인 계시죠? 황병기 선생님. 평생 가야금과 함께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내가 그분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분을 연구했었거든요. 그분 얘기 듣고 나서 내가 모든 게 정리가 됐잖아. 나 정상이요. 황병기 선생님도요, 가장 신나는 건 가야금 연주하는 거고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야금 연습하는 거래요. 이회수 선생님도요, 막상 글 쓰는 건 좋은데요, 글 쓰려고 책상 앞에까지 가서 앉는 게 오만리요. 여러분 안 그래요? 막상 책상 앞에 앉아서 문제 풀면 풀어. 근데 침대에서 책상 째려보다가 반나절 가죠.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여러분 원래 꿈이란 건 그런 겁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좋아하는 거 70%, 너무 싫은 거 30%. 꿈은 여기서 결정돼. 무슨 손 하셨어요? 30% 있잖아요.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억지로라도 내가 싫어하는 걸 뚫어야 70% 이곳에 가서 즐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꿈 그러면 이쪽만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30%에서 결판을 내세요. 그러니까 오늘 어때? 내 꿈을 연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에 몰입하세요. 좋아하는 것에 몰입할 게 아니라 뭐다? 싫어하는 것에 몰입한다. 자.